안녕하세요. 당신의 가장 든든한 법률 파트너 김강균 변호사입니다. 화면 너머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아이가 학원에서, 유치원에서 또는 그 어떤 곳에서 장난이라고 불리는 일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지는 않나요? 어른들은 별거 아니다, 그냥 장난이었다고 말하지만 아이의 마음속엔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핵심 문제 제기. 변호사님, 우리 아이가 수영 강사님에게 심한 장난을 당한 것 같아요. 아이는 무서워서 울고 불고 난리인데 강사님은 계속 장난이었다고만 합니다.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일까요?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답답하고 막막한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십니다. 어디까지가 장난이고 어디서부터가 학대인지 그 경계가 모호해서 홀로 마음앓이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저는 바로 그 고민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답을 담고 있는 실제 판결 사례를 여러분과 함께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장난과 학대를 가르는 법의 엄중한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 부모님들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명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사건의 재구성 그날의 28분. 사건은 2024년 한 키즈 수영센터에서 벌어졌습니다. 9살 아이는 평소처럼 물놀이를 즐기러 수영장을 찾았죠. 하지만 그날따라 A 수영 강사는 아이에게 유독 심한 장난을 걸어왔습니다. 시작은 얼굴에 물을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명확하게 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표현한 것이죠. 하지만 강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의 거부 반응이 재밌다는 듯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제가 변호사로서 단언컨대 바로 이 지점이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피해자가 명백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가해 행위가 계속되었다는 사실은 이후의 모든 행위가 상호간의 즐거운 장난이 아닌 일방적인 가해였음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출발점입니다. 강사의 행동은 점점 더 과격해졌습니다. 아이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여러 차례 물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숨을 쉬기 힘든 공포,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신체가 통제당하는 무력감. 9살 아이가 느꼈을 공포는 감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아이의 수모를 잡아당겼다 놓거나 다른 아이들을 부축해 함께 물을 뿌리게 하며 공개적인 놀림거리로 만들었죠. 아이의 수경을 빼앗아 물 밖으로 던져버리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가 이어집니다. 이 모든 과정에 화가 나고 속상해서 울상이 된 아이의 얼굴을 강사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진을 다른 강사와 아이들 앞에서 보여주며 웃고 조롱했습니다. 하나의 인격과 감정이 28분이라는 시간 동안 철저히 짓밟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적 쟁점 분석. 이 재판의 핵심 쟁점은 아주 명료했습니다. 과연 피고인, 즉 강사가 주장하는 장난이라는 일련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가? 만약 법원이 이를 단순 장난으로 판단했다면 무죄가 선고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것이 명백한 정서적 학대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원의 판단, 장난의 가면을 벗겨내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 관련 기관 3년 취업 제한이라는 매우 의미 있는 부가처분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이 이러한 판단을 내린 근거는 크게 세 가지로 변호사인 제가 실제 소송에서 정서적 학대를 입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첫째, 힘의 불균형과 거부 의사의 폭살입니다. 강사와 학생은 동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강사는 아동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우월적 지위에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아동이 싫다고 표현한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무시하고 행위를 지속, 강화한 것은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 아동의 자기결정권을 짓밟은 명백한 권력 남용입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의사를 무시하고 반복된 행위라는 점을 매우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둘째, 신체적 통제가 동반된 정서적 위협입니다. 머리를 강제로 물에 넣는 행위는 신체적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로 극심한 공포와 질식의 위협을 느끼게 합니다. 이는 신체 학대와 정서적 학대의 경계에 있는 매우 악의적인 행위입니다. 이는 피해 아동에게 너는 나에게 저항할 수 없어라는 공포스러운 메시지를 심어주며 정서적으로 위축시키고 통제하려는 의도가 명백합니다. 셋째, 공개적 조롱을 통한 인격 말살 행위입니다. 제가 변호사로서 이 사건에서 가장 악질적이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화가 난 아이의 표정을 촬영하고 이를 타인과 공유하며 조롱하는 행위는 더 이상 장난의 범주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이는 너의 분노나 슬픔 같은 감정은 존중받을 가치가 없고 그저 우리의 웃음거리일 뿐이다라는 끔찍한 메시지를 아이의 영혼에 새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한 인간의 인격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짓밟아 깊은 수치심과 무력감을 안겨주는 정서적 살인 행위에 가깝습니다. 법원이 피고인의 장난이라는 주장을 일축하고 정서적 학대라고 판단한 결정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변호사의 실질적 조언. 이 판결은 우리 사회에 명확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어른의 기준에서 행하는 장난이 아이에게는 씻을 수 없는 학대가 될 수 있으며 아이의 싫다는 거부 의사는 그 어떤 이유로도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체에 남는 멍뿐만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는 보이지 않는 멍이 고통을 법이 점점 더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실질적 조언 1. 정서적 학대 입증.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판례는 가해자의 주관적인 의도가 아니라 아이의 관점에서 그 행위가 어떻게 느껴졌는가가 더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객관적 증거, 이 사건의 CCTV처럼 명백한 영상 자료가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일관된 진술, 아이의 진술을 녹음하거나 아이가 날짜별로 겪은 일을 그림이나 글로 표현하게 하는 것도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아이가 선생님이 무서웠다, 하기 싫다고 했는데 계속했다라고 일관되게 말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정황 증거, 학대 의심 시점 이후 아이의 행동 변화, 악몽, 분리불안, 특정 장소 거부 등을 매일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십시오. 전문가, 의사, 상담사의 소견서도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 조언 2. 형사처벌을 넘어 민사소송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벌금은 국가에 내는 벌일 뿐 피해 아동과 가족의 상처를 직접적으로 치유해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 형사 판결문은 가해자의 불법 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을 국가가 공인해준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 아동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에서 정서적 학대가 인정되었으므로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아이의 심리치료비 등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받을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실질적 조언 3. 취업제한 명령의 무게를 알아야 합니다. 벌금보다 더 무서운 것이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교정하지 않는 한 다시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없도록 사회적으로 격리하는 조치입니다. 이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 제2, 제3의 피해 아동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 매우 중요한 예방적 의미를 가집니다. 결론. 한 아이가 감당해야 했을 공포와 수치심을 생각하면 법률가이기 이전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내 아이가 겪은 일로 인해 홀로 소갈이하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부모님이 있다면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어디까지가 장난이고 어디부터가 학대인지,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법적 문제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며 전문가와의 상담은 어두운 터널 속에서 가장 밝은 등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아이를 위해, 그리고 당신 자신을 위해 용기를 내세요. 만약 위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 김강균 변호사에게 연락 주십시오. 화면 아래 더보기란에 상담 링크와 연락처를 남겨두겠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이 곁에서 가장 날카로운 무기이자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